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번 스프링 결승전엔 역대급 업셋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작년 롤드컵에 어마어마한 업셋이 일어나서 전해져오는 떨림이 이번에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젠지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당연 가장 큰 부분은 인게임에서의 플레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뱀픽의 경우엔 얼핏 보면 무난무난하게 흘러간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전에 양팀 간의 매치업부터 시작을 해서 뱀픽을 복귀해보면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떨리는 그런 뱀픽이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트가 진행됨에 따라 각 팀의 뱀픽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그 긴장감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세트입니다. 사실 1세트는 조금만 관심있게 대회를 지켜봤던 분들이라면, 당장에 PS 채널에서 업로드하였던 결승전 뱀픽 가이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틀에서 뱀픽이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1세트 뱀픽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의 티젠전 뱀픽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블루팀인 T1의 경우 제리, 바이, 크산테를 고정으로 밴했고, 젠지 또한 앨리스, 루시안, 애니를 고정 밴했죠. 서로 간의 티어 정립이 확실했으니 준비한 그대로 1페이지 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T1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패턴으로 쭉 이겨왔으니 여기서 변수를 줄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T1의 제이스 1픽까지 모두 동일한 흐름이었죠. 매번 강조드렸듯 탑 미드 수합이 가능하면서 상체의 우위를 기반으로 스노우볼을 쫙쫙 굴려나가는 승리 플랜이 확실했던 T1이기에 아무리 상대가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왔다 하더라도 한번 해봐 뚫어줄게 라는 마인드가 더 짙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오기도 하였고요. 그렇다면 젠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지 살펴볼까요? 젠지는 자야 라칸을 먼저 완성합니다. 지난 결승전 뱀픽 구도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다시피 라칸의 티어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원딜 간의 티어가 비슷비슷하다면 시너지가 나는 자야 라칸을 맞춰주는 게 정석이죠. 이후 T1도 남은 정글 중 가장 티어가 높은 세주아니를 골라오고 원딜로는 바루스를 집어 완성합니다. 보통 아펠리오스의 티어를 조금 더 높게 보던 T1이지만 이번에는 바루스를 통해 라인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고 제이스 플러스 바루스의 포킹 조합을 맞춰주었죠. 그 다음 젠지의 3픽에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50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T1 대 젠지 플레이오프 승자전 4세트를 비교해보면 이 당시에는 젠지가 말파이트를 먼저 가져갔었죠. 제이스를 상대할 수 있는 당시 티어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 T1 측에서 2페이지 50을 배너를 했을 때 쓸만한 정글픽이 많이 남지 않아 올라프라는 다소 티어가 떨어지는 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주 상대로 올라프를 꺼내는 것이 전통의 카운터픽인 건 맞으나 피넛의 체급을 담아내기엔 올라프의 성능이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말파이트를 먼저 간 메리트는 T1이 탐켄치와 사일러스로 카운터를 쳐버리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50을 빠르게 선점하면서 고밸류의 한타 픽을 1차적으로 완성합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밴을 보시면 젠지가 탐켄치를 밴을 하자 T1도 곧바로 말파이트를 밴합니다. 젠지에게 4픽 말파를 넘겨줬을 때 지난 경기처럼 탐켄치로 카운터가 불가능하니 서로 주고받는 밴픽인 것이죠. 그 후 젠지는 리산드라 밴, 여기서 리산드라를 밴한 것은 이미 T1의 밴카드가 한 장밖에 남지 않았으니 T1 쪽에서 아리를 밴하더라도 르블랑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하겠다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은 아리를 밴해봐야 르블랑을 빼앗겼을 때 크게 밴픽 이득을 보기 어려우니 차라리 제이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케넨 밴을 선택한 것 같죠. 케넨은 LCK에서 약간 티어가 낮을 뿐 해외 프로씬에선 굉장히 티어가 높고 특히 LPL 플레이오프 기준으로는 14번 등장하여 승률 85.7%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레 젠지는 아리픽, T1은 남은 미드 중 티어가 높은 베이가와 무난한 노틸러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결승전 승리의 1등 공신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가 등장을 하죠. 이 그라가스 픽의 의미가 생각보다 꽤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T1은 어쨌거나 이 페이지 밴으로 최대한 제이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그라가스로 대처를 하면서 제이스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었고 교전 구도에서 좀 더 편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한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젠지의 뱀픽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알다시피 이 경기는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가 초반 갱 드리블, 플레이 메이킹 등 매우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며 젠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승전에서 1세트가 가지는 중요도는 다른 세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1세트 승리 시 80%가 넘게 우승한다 라고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요. 기세 측면도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졌을 때 준비해온 전략이 틀어졌고 이를 수정해야 하는지 우트란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과제가 패배팀 입장에서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대처할 시간은 한정적인지라 참 머리가 이게 아픕니다. 당장의 T1은 제이스 선픽의 구도를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그저 운이 안 따랐다 그대로 가자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2세트 뱀픽을 바꿔 나갔을지 이어서 보시죠.
1페이지 밴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T1의 마지막 밴이 크산테에서 라칸으로 바뀌었죠. 결국 T1은 제이스 선픽 구도를 버리고 크산테 중심의 플랜으로 선회했습니다. 1픽 제이스 구도에서 변화를 줌과 동시에 이후 상대가 계속 라칸을 가져가는 구도에도 변화를 주기 위해 라칸 밴으로 틀게 된 셈입니다. 젠지가 앨리스 대신 크산테를 밴하기도 껄끄러우니 말이죠. 실제로 앨리스 밴이 나왔고 T1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크산테 픽을 합니다. 그래 너희 제이스 상대로 그라가스 매섭더라, 우리 크산테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후 젠지의 픽은 아펠과 50, 조금 의외라고 볼 수 있는 픽인데 아무래도 젠지는 라칸이 없는 자야보다는 서포터를 편하게 맞춰줄 수 있는 아펠리오스의 티어를 더 높게 본 것 같습니다. 후반 밸류도 충분하고요. 이후 50까지 빠르게 선점을 하면서 조금 더 고밸류 조합에 집중을 했죠. 그러자 T1은 캐틀럭스라는 강수를 두며 아펠리오스를 응징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라인전 스노우볼 굴리는 걸로 여기까지 왔다, 더 빡빡하게 돌려서 끝낼 거다 라고 말이죠. 만약 상대가 자야라칸 같은 조합이었다면 라칸의 Q 회복 유지력도 유지력이고 무엇보다 갱호 능력이 상당해서 캐틀럭스를 펼쳐나가기에 껄끄러움이 있었을 텐데 아펠 플러스 알파 조합은 그래도 충분히 라인전 압박이 가능한 구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젠지도 갱호응에 초점을 두어 노티를 고르기도 하였고요. 여기서 사실상 뱀픽 구도는 다시 한번 주도권 대 밸류 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뱀픽은 젠지의 무난한 아리, 노틸 픽, 이후 T1은 미드 크산테가 거의 사실상 고정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정글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에고를 가져가고 무난하게 탑에서 혼자 플레이가 가능한 케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로 뱀픽이 종료됩니다. 일단 서로가 할 말이 있는 뱀픽입니다. 젠지는 최근 메타에서 좋은 픽들로 꽉꽉 채워 넣으면서 밸류가 높은 밸런스 있는 조합을 구성하였고 T1은 그간 승리 공식과도 같았던 주도권을 활용해 몰아치는 조합을 다시 한번 구성하였죠. T1이 게임을 굴려낼 수 있느냐, 젠지가 버티고 한타로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T1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도권 기반으로 스노우볼을 굴려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모두가 또 한번 놀랐던 장면이 그라가스의 손에서 나오게 되죠. 이 한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업했던 젠지의 시야 확보, 캐틀이 아무것도 못하게 끊어낸 그라가스의 슈퍼플레이, 침착하게 한타를 마무리했던 페이지의 포지셔닝까지 슈퍼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캐틀이 정상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게 구도가 짜여졌다면 T1의 결승전이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름 T1도 시야를 다 걷어냈다 생각을 하고 캐틀 럭스판을 짜려 바로를 친 걸 텐데 그 작지만 치명적인 한 수가 시리즈의 항방을 갈랐습니다. 결국 T1이 자신 있어 했던 주도권 조합이 두 번 연속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죠. 조합 컨셉도 컨셉이지만 1, 2세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 또한 분명 의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승전 가면 그날 승리의 픽이 꼭 등장을 하고 이걸 선수단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탑을 포함한 상체 쪽 싸움에서 말린다라고 T1이 느꼈을 것이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3세트 뱀픽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T1은 1페이지 밴부터 다시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바이를 빼고 아리를 넣었죠. T1이 탑미드 스왑이 가능한 선픽 카드 플러스 2, 3픽 바텀을 가져갔을 때 젠지 측에서 바텀 플러스 아리를 가져가는 구도가 까다롭다, 아리의 티어가 확실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이가 살면 아리바이 조합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바이를 잘라서 이를 견제해 왔다면 이번엔 아리를 끊어 견제를 한 셈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 바이의 가치보단 50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즉 1, 2세트를 거치면서 50을 필두로 한 고밸류 픽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50을 먼저 가져왔을 때 아리바이를 주는 건 당연히 안 된다, 단 바이 단독으로 주는 건 오케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1이 50 선픽으로 확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T1의 뱀픽 컬러가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세트 연속으로 주도권 중심의 조합이 실패를 했으니 이번엔 아예 극 고밸류 조합으로 한번 짜보자, 서로 후반 갔을 때 우리가 더 잘하는 조합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 3픽 바텀 듀오도 징크스 탐켄치라는 정말 든든한 국밥 바텀 듀오를 선택해버렸죠. 물론 젠지도 지금까지 쭉 티어가 높았던 자야라칸에 세주아니까지 가져가며 서로 꽉 찬 조합을 완성합니다. 이후 2페이지 뱀픽에 따라 조합의 맛이 어떻게 살아날지 갈리는 뱀픽 구도였는데요. 2페이지 밴을 보시면 젠지는 제이스, 케넨을 밴합니다. T1이 자신 있어 했던 탑 챔프를 모두 견제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지만 나르까지 젠지가 가져오면서 제우스 선수가 자신 있어 하는 픽들을 모두 자릅니다. 쉽게 말해 오늘 폼 도란이 더 좋은데 제우스 너 뭐 할래? 라는 느낌이죠. 한편 T1은 세주아니와 시너지를 내는 요네, 그리고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를 인정하며 닫아버립니다. 요네를 밴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베이가를 뽑고 반반 마파밍 구도를 짜고 있었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후 양팀의 뱀픽이 조금은 갈리게 되는데 젠지는 나르와 리산드라로 상체 주도권 밸런스를 챙긴 반면 T1은 베이가와 사이온이라는 완벽히 후반을 지향하는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T1의 조합치고는 지나치게 후반에 집중한 조합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뱀픽 구도가 정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리산드라, 세주아니, 라칸의 이니시를 베이가의 사건의 지평선과 탐켄치로 받아칠 수가 있고 이후 사거리가 긴
징크스가 거리를 벌리며 딜하는 그런 한타 구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즉 무난하게 중후반을 가면 징크스를 어떻게 잡지 싶을 정도의 조합이 완성이 되었고, 젠지 입장에선 반대로 초반에 확 골드차를 벌려 골드로 때리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T1이 초중반부터 무너졌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T1이 초반에 쓰러질 뻔도 했지만 구마요시 선수의 궁극기를 활용한 슈퍼플레이와 제우스 선수의 사이온이 젠지의 바텀 다이브를 완벽하게 받아치면서 후반으로 향할 힘을 얻어낸 점이 유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3세트까지의 뱀픽 흐름 구도를 봤을 때 이번 결승전의 키워드는 주도권보다도 밸류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스프링 시즌을 지배했던 주도권 기반의 전략이 오답인 건 아니지만 결승전이라는 특수성과 그날의 흐름은 밸류픽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뱀픽 쪽 티어가 급변하는 게 또 다전제의 묘미이죠. 과연 이번 결승전 마지막 뱀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4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젠지의 블루사이드 뱀픽입니다. T1 입장에선 이제야 문제 하나 풀었는데 새로운 문제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젠지는 2대2로 5세트로 향하게 된다면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T1이 레드로 간 구도는 이날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도를 보기 위해선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승자전 T젠전 뱀픽 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젠지는 승자전 당시 블루사이드에서 루시안, 캐틀, 바루스를 고정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선 바루스를 빼고 바이를 냈죠. 앞서 설명드린 흐름대로 이번 결승전에서 후반 밸류가 뛰어난 50 정글의 티어가 더더욱 높아졌고 바이의 티어가 높은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이를 밴한 뒤 50과 크산테 중 하나를 먼저 가져올 수 있게 설계를 해둔 셈이죠. 그래서 T1 흐름에 맞게 50을 밴을 하면서 크산테를 내주는 뱀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아예 크산테와 50을 둘 다 풀고 젠지가 하나 가져갔을 때 T1이 남은 하나 플러스 아리를 가져가는 뱀픽은 어땠을까 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레드팀에서는 보통 티어픽을 몇 개 풀 것이냐, 3개를 풀고 그중 2개를 가져올 것이냐의 방향성에 따라 뱀픽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날 바텀은 그래도 우리가 남는 픽으로 싸울 수 있다 견적이 섰다면 아리, 크산테, 50을 풀어 3개를 가져오는 방법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이야기 드린 3개 픽이 남는다면 크산테 선픽이 미드탑 수합 심리전을 걸 수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 같은데, 상대에게 크산테를 주고 아리 50을 완성한 뒤 탑에게 맛있는 픽을 쥐어주는 방향도 분명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만약 젠지가 50을 선픽했다면 T1 입장에선 크산테와 아리 중 하나를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둘을 모두 가져왔을 때 상대가 자야라칸까지 가져간다면 이게 정말 기분 좋은 구도였느냐, 그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즉 50의 밸류에 대해 생각보다 당일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고, 변수를 만들 바에야 50을 맞고 정글들의 밸류를 전체적으로 낮춰보자 라는 선택을 하였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연히 젠지는 크산테 선픽, 이후 T1은 아펠 아리를 가져가는데 이 부분도 꽤나 재미있습니다. 분명 티어가 높았던 라칸이나 세주안이 대신 선택한 아펠과 아리이거든요. 자, 앞에서 바이와 50이 밴되면서 전체적인 정글 밸류 낮추기에 들어갔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리고 T1이 이전에 이겨왔던 데이터에 따르면 세주를 뽑고 아펠로 채우는 그림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 3경기를 거치면서 정글 쪽 내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T1의 상체 라인업의 폼에 대해서도 분명 견적을 냈을 겁니다. 그 결과 T1이 구상해온 탑 미드픽에 세주가 딱 들어맞는 퍼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자야라칸을 가져가는 것보다 아펠리오스를 빠르게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후반 밸류를 챙기는 쪽을 선택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는 젠지에게 주면 까다롭기도 하고 애초에 티어픽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젠지는 더 단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정글 마오카이와 징크스, 아예 정말 후반을 보자 라고 정해졌죠. 때문에 미드에서 아리로 밸런스를 챙겼던 T1이 리신으로 조금 더 강하게 응수를 하면서 1페이지를 마칩니다. 이후 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서로 서포터가 밴된 상황 속에서 T1은 브라움을 선택합니다. 결승전 4개의 세트 뱀픽 중 가장 즉흥적인 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논의가 활발했을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펠 브라움 조합 자체는 시너지가 뛰어난 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브라움을 뽑은 이유는 젠지의 후반 밸류를 따라잡고 아펠리오스의 캐리력을 높여주기 위해 뽑은 것인데요. 분명 T1은 3세트 이후 한타 때의 밸류를 챙기는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펠도 빨리 챙겨왔죠. 하지만 상대가 더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하면서 리신을 챙겨오지 않았나 싶은 거죠. 만약 이 경기가 결승전 1세트였다면 T1은 바루스, 노틸 같은 픽으로 주도권 꽉 쥐고 운영하는 조합을 짜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앞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도 챙기려 리신도 뽑고 중후반 밸류도 챙기려 아펠도 뽑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아리 리신을 뽑은 상황 속에서 캐리롤은 아펠이 전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부랴부랴 후반 밸류를 더 채워주기 위해 브라움을 고른 느낌입니다. 크산테가 미드탑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탑에게 후픽을 주기 위해 서폿을 먼저 채우기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고 사이온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면 서폿 5픽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상대 조합을 보고 라칸, 노틸, 브라움 등 캐리아 선수의 챔프폭을 활용을 하여 맛을 살리는 게 좀 더 선택지가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인보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앞에서의 패배가 분명 이번 뱀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라움까지 나오고 나니 젠지는 4, 5픽으로 룰루의 미드 트타라는 강수를 둡니다. 5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T1의 조합을 한번 볼까요? 아리, 리신, 브라움, 아펠리오스. 이니시를 강력하게 걸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고 다들 서브로 이니시를 보조해줄 만한 챔프들입니다. 살짝 애매합니다. 이를 캐치한 젠지는 팔이 긴 투원딜 체제 그리고 유틸포스의 후반 캐리로를 믿어보자라는 방향이었죠. T1의 조합 자체가 스노우볼도 주도권도 적당히 챙긴 밸런스 있는 조합이니 젠지 입장에선 초반만 잘 넘기고 시간만 잘 끌면 조합 파워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정말 후반 밸류가 높은 조합이지만 중반까지 한타 밸런스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1도 올 AD 조합에 대처를 하기 위해 사이온을 선택하면서 브라움과 사이온의 든든한 앞라인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T1은 확실히 초중반 리드가 가능하고 중반까지 탱커를 앞세운 한타, CC 밸런스도 충분합니다. 대신 30분 이상 게임이 진행되었을 때 원딜 2명의 캐리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 전에 게임을 어느 정도 굳혀놔야 하는 두 팀의 뱀픽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양팀 모두 나름 할 말이 있는 뱀픽이었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T1의 의도대로 사이온을 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컸던 그런 구간도 있었고 T1의 실수를 젠지가 잘 받아먹으면서 중후반 T1이 따라올 수 없는 밸류로 돌아오기도 하였죠. 오늘은 결승전 뱀픽의 흐름을 쭉 짚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크게 실수한 뱀픽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인게임에서의 플레이로 갈린 그런 결승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게 몰입하여 볼 수 있었네요. 이제 MSI가 다가옵니다. 또다시 메타가 바뀐 패치 버전에서 국제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뱀픽에서부터 또 다른 치열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SI에서 젠지와 T1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